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제 해당 영상은 전 영상에 이어서 정부에서 뉴딜에 170조 투자. 그게 꼭 그린 뉴딜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뉴딜에 170조 원이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뉴딜도 순환매로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풍력이랑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 트렌드랑 좀 맞춰가지고 세게 올랐긴 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일단 그린 뉴딜이 올랐지만 뉴딜의 170조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도 얘네도 한번 순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린 뉴딜에만 170조가 아니에요. 그냥 묶어서 뉴딜에 170조이기 때문에 얘네도 순환매가 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주 좀 보는데 얘네들은 좀 금요일날 반응이 세진 않았어요. 여하튼 자,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댐, 이게 조금 핵심 아이템으로 좀 밀 것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 첫발 데이터댐. 그래서 어떤 사업들로 구성된다? 그냥 가볍게 보면은 AI죠, 당연히. 디지털 AI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런 거에 따라서 클라우드 산업, 인터넷, 그러면 데이터 저장해야 되는 클라우드 산업, 인프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련주들이에요. 뭐 자율주행까지 엮여 있긴 한데 예전에도 디지털 뉴딜 할 때 자율주행까지는 안 올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AI,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요 정도가 주축인 것 같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에서 민 와이파이 관련주, 와이파이들이랑 그 다음에 5G 섹터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묶어서 좀 디지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그에 따라 관련주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좀 특이 케이스 있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이 보통은 이제 AI에서는 대장을 했어요. 대장을 했었고, 데이터 솔루션 딱 치면은 빅데이터 관련, 빅데이터 오픈베이스에서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대장을 시원하게 좀 했던 모습도 있고,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이제 신규 상장이라고 자꾸 하니까 좀 그런데 3년차, 4년차죠. 17년에 상장하고 그동안 좀 움직임을 못 보여주다가 이런 자리를 바닥권을 좀 돌파를 하고서, 돌파 후에 거기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 돌파 후 시세 좀 주고서 지금 깨진 다음에 다시 복구했다가 금요일날 지수 하락 요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요놈 같은 경우 AI 섹터가 좀 부각되면은, 저 빅데이터 섹터 부각되면은 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점. 자, 그 다음에 솔트룩스의 경우도 신규 상장주예요. 얘는 신규 상장주가 맞습니다. 국내 최다 AI 특허, 국내 최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지식 그래프, 성공 사례. 그래서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솔루션을 프로젝트 수주하여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한다. 그래서 딱 인공지능 그냥 전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PC에서 투자한 스틱 인베스트먼트,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뭐 여기 지분 갖고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그거랑 이제 좀 별개로 갔다가 신규 상장하고 그냥 내려 꽂았죠. 내려 꽂았지만 차트상으로 이렇게 저점을 유지를 지금 3번 그 자리를 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뭐 춤추고 있는데, 어찌됐든 바닥권을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에다 신규 상장하고 액션을 한번 시세를 크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요놈 좀 AI 쪽에서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센 얘네들은 뭐 비대면 의료에도 엮여있고 AI 쪽에도 엮여있는데 지금은 차트가 좀 안 좋아요. 차트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얘네는 소프트센 우 같은 경우에 운질 때 시총이 가벼워서 그런지 시가총액 보세요. 60억이에요. 60억. 600억도 아니고. 뭐 회사가 좀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인데, 여하튼 이런 애들은 근데 좀 시총이 너무 적으면 좀 조심을 하세요. 아무리 우여도. 여하튼 얘네도. 풀리토도 빅데이터 뭐 기반, 얘도 신규 상장을 조금 안 됐어요. 오래 안 됐는데 이런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가 여기다가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고점이랑 저점이 그 안에서 놀고 있죠.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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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고점, 저점, 저점.
이런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점. 자,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는 데이터 솔루션, 인적 분할 해가지고 안철수 관련주로도 움직였었는데 저는 이 회사를 싫어합니다. 이 종목 같은 때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 종목이 좀 세게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여하튼 얘가 유통 주식수가 많나? 여하튼 좀 약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XM도 엮여 있기는 해요. XM도 뭐 하면은 댓글에다가 뭐 XM 매일 남겨놓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XM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렇게 엮여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좀 강하진 못해요.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보통 대장 빅데이터 쪽에서 데이터 솔루션 요놈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는 조금 신규 상장 치고서 시세도 안 주고 바닥을 3번이나 똑같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서버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관련주,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얘네들, 그리고 더좀비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세게 올랐죠, 수급이랑. 근데 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 종목은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얘는 조금 논외로 클라우드 서버이긴 한데 얘는 지금 수급이 세게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무기술 KINX 뭐 얘도 수급주 꽤나 괜찮죠. 지금 이 윗자리에서 저점 고점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만들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수 돌리자마자 또 바로 이런 식으로 복구해주는 모습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도 신고가 위치이긴 할 거예요. 높다. 높은데, 자, 여하튼 클라우드 관련 서버 움직이면은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세력주라고 좀 표현하긴 애매하긴 한데 다우 데이터가 시총이 커서 요놈이 처음에 클라우드 대장을 하긴 했어요. 그런 점. 자, 그 다음에 로보로보, 이거 로봇 AI 관련하면 얘네들이 좀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티로보틱스가 조금 세게 올라왔는데, 티로보틱스가 좀 세게 올라오긴 했는데 원래 평상시에는 대장이 로보로보가 하긴 했죠. 하여튼 지금은 티로보틱스가 어찌됐든 추세가 제일 좋은 점. 얘는 120일 2평에서 좀 기고 있네요. 그래서 로봇, 얘가 AI 관련주로 움직이긴 하는데 조금 별도로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하여튼 얘네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넣고, 5G에서 이제 머큐리, 전파기지국이랑 대한광통신은 이제 기지국 관련해서 뭐 좀 광전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는 힘이 좀 많이 약해 보이고, 와이파이 관련해서 머큐리 같은 경우 회사 들어가면은 그냥 완전 우리가 흔히들 보는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관련 생산을 거의 독점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큐리에 지분 엮여 있는 애들이 아이즈비전, 파워넷, 얘네는 삼형제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즈비전이 움직일 땐 제일 대장 역할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5G 와이파이 관련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밑에 이거는 조금 따로 노는 거고, 그다음에 5G 관련주로 넘어가면은 솔리드, 지금 여기 위쪽에다가 땡겨놓은 애들이 수급이 좀 제 기준엔 괜찮은 애들이에요. 뭐 밑에 5G 관련 섹터 진짜 많거든요. 뭐 기가레인, S넷 뭐 이런 애들 다 있는데, S넷은 차트는 이쁘네. S넷은 이런 자리는 볼 거는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딱 이 안에서 놀고 있죠. 고점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뭔가 이슈나 거래대금 크게 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수급 들어오면 애들. 자, 그래서 솔리드 기간 수급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금요일날도 강했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별도의 호재 뉴스라고 해야 될지, 뭐 여기 어딨냐, 인텔이랑 뭐 미국 중계기 시장 진출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래서 솔리드 수급 좀 세고 올라오는 점. KMW도 수급이 강하죠. 대신에 얘는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시가총액이 3조예요. 3조 4천억. 이러니까 수급이 더 세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항상 시총 대비해서 얼마 들어오는지도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얘도 수급이 어찌됐든 세게 들어오고, 신고가 위치 돌파했다가 지수 개파락했다가 지수 턴하니까 바로 올라오는 점. 이거는 종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기간수급, 투신연기금, 사모펀드 좀 한쪽 섹터뿐만이 아니라 든든하게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KMW.
이노와이어 리소스도 신고가 위치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요놈이 조금 독특하게 외국인이 단타치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날 좀 팔고 다음날은 그냥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 기간 수급도 있는데 외국인도 한번 또 시원하게 또 땡겨줄지. 하여튼 얘도 신고가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금요일날 제일 강했는데 얘는 수급이 살짝 비긴 하지만 아직은 이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점. 에이스테크는 처음에 올라왔을 때 5G 대장이었죠. 그래놓고는 지금 신고가 위치 이렇게 12,500원에서부터 시원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은 뒤로 처지는 느낌입니다. 얘가 많이 올라와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갖다 좀 수급이 다른 쪽에 더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제일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이솔루션도 이렇게 수급이 아직 양매도이긴 한데 기간 이탈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얘도 한 달 동안 기간이 140억 매수 찍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탈이 심하진 않기 때문에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뭐 밑에 뭐 관련주들이 더 있기는 해요. RFHIC. 근데 얘는 좀 화해랑 엮여 있다 보니까 회사가 미국에서 화해를 거의 때려 부수고 있죠. 제재 규제. 그래서 얘가 다른 5G 수급 들어오는 섹터에 비해서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신고가를 못 갔어요. 대부분 수급 들어오는 5G들은 지금 다 신고가를 한 번씩 찌르긴 했는데 RFHC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임에도 불구하고 화해랑 엮여 있어서 좀 못 가는 모습.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댐 이거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 또 한번 그린 뉴딜이 좀 일단 확실히 강해요. 근데 이쪽에도 돈이 순환매 개념으로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두고, 더좀비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다음 영상에서 또 왜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